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2차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1차 토론과는 다르게 트럼프 후보의 상대가 바이든 후보에서 해리스 후보로 바뀐 만큼 이번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발언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미뤄진 블랙 먼데이 공포가 과연 나타났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답은 여기 예. 우리 김치현 PD께서 마련해 주신 뒤에 월가의 그 투자자로 상징은 되죠. 예. 어두운 것보다는 이제 아주 밝고 굉장히 밝았어요. 예. 네,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그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는 이유로 그렇죠.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블랙아웃 위크다, 뭐 블랙 먼데이다, 뭐 9월 악몽이다 이런 쪽에 어두운 얘기 나왔습니다는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제 너무 가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자분이랑 이렇게 어두운 요가 많이 나왔을 때 예. 사실 오늘 미국의 주가도 오르고 어제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장 초반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막판에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웃을 수 있음에 저렇게 이렇게 투자자 모습에 정말 웃을 수 활짝 있음에 웃고 있네요. 웃을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가민한 반응을 좀 해주시지 마십사. 너무 유튜브들이 아주 난리를 이렇게 폈었지 않습니까? 예. 이 톰리라는 사람도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인데 예. 어두울 때 주가가 10%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죠. 예. 아마 그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말까지 10%또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신에 있는 내용들도 미국의 그렇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새겨들을 필요하다는 것을 잠시 좀 꼭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블랙 먼데이 공포 완화됐죠. 3대 지수 동반 상승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트래피킹, 저가 매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10월 초로 9말 뭐 10초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래피킹이 굉장히 거래량을 볼 때는 굉장히 세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악몽도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9월 첫째 주에 경제 지표가 엇갈린 속에 그레이 에어리라는 표현을 해서 GRAY와 GREY의 차이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어제 무게를 뒀고요. 그래서 제니 렐런의 연착륙 발언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B컷과 베이비컷에 뭐 B컷은 0.5%포인트 이상, 그 다음에 베이비컷은 0.25%인데요. 양대 책무상 지표, 다시 말하면 고용지라든가 인플레 지표 조만간 발표되겠습니다는 예상치를 볼 때에는 후자, 베이비컷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베이비컷의 단행 가능성, 이제 PBT에서 오늘은 73%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정상을 제쳐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9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간다 하는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대로 지금의 페드워치의 73%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관건은 2차 TV 토론 이후서부터는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막 임박합니다. 벌써 이제 투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월가에서는 양 후보가 친증시 정책의 발언을 나올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월가 입장에서는 핵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죠. 미국에서 이 대선 2차 TV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1차 TV 토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뭐든지 이제 잘 나갈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요. 1차 TV 토론에 바이든 후보를 압승했다. 또 그렇죠. 피습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겸손하게 정책 대결이 들어가면 정책 개발에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너무 그 막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2차 TV 토론에서는 1차 TV 토론에 얘기했던 내용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기존은 마가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글로벌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 국수주의 이 문제도 동일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그 세금 대결이었죠. 트럼프는 감세 정책이다.
해리스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내용을 들어고 본다면 증세는 아니거든요. 누차에 말씀드린 이원적 구조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때리고 예. 없는 사람한테는 그걸 해서 정부 지원해 준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세율을 볼 때는 증세다고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세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난자 이펙트를 가졌던 초부일생 예를 들어서 홍행커께서 예. 빅테크 업체 인공지능을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그게 과연 홍행커 손으로 다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기능전 좀 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뭔가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못 붙일 때는 자기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소득이라든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회적 기원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증세라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실체가 트럼프가 소득세 폐지한다. 뭐 범위세 대폭 감소한다. 지금도 오늘 아마 김혜림 이렇게 예. 캐스터랑 같이 지금 회계연도 새롭게 세우게 놔두고 지금 연방 부채가 예,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세 감세, 폐지, 범위세 대폭 폐지, 미국의 재정 서비스 양대 구조에 해당되는 소득세 폐지하고 범위세 대폭 감면은 국가 디폴트라는 거냐? 실체가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TV털에서 이 얘기는 안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뭐냐? 달러에 대한 입장 변화했던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월가에서 과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될 것이냐. 2차 TV 토론합에 유일하게 변화했던 것이 달러에 대한 입장 변화거든요. 예. 그래서 종전과 달리 종전에 이제 달러 약세,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강달러를 주장하거든요. 공화당 전통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그 배경이 뭘까? 전통대로 입장이라면 믿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달러화에 대한 입장, 사실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종전에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강달러에 대한 입장이 크게 퇴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시청자분이 뭐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1차 TV 토론 P10 예. 이후에 가장 얘기됐던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죠. 그렇죠. 그 트럼프 트레이드 가장 상징이 뭐니까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도 최근까지 해도 코인 강국, 비트코인 강국, 가상화폐 왕국을 만들겠다 하지만 본인 자신의 입장은 일관성을 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사기극이다 했습니다. 대사기극.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1월 10월 아이오 코커스 이후에 정기적으로 월가의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비트코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슈퍼 강국이다 이런 쪽으로 선회했던 겁니다. 저 진위는 뭘까? 예. 진짜 진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입장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이가거든요. 예. 어찌됐든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격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역시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민 이익보다는 사익, 본인의 대선을 위해서 자금 마련해 준 사람의 입장을 두드러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지 않느냐 하는 쪽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자체도 국익을 위해서 추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수요가 돼야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데 사익을 위하고 초기 단계 인식을 감안한다면 과연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입장이 계속될까 예. 하는 측면에서 퀘션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올 때 사실 그때 7만 3천 달러까지 갔었죠. 예. 그게 그 20만 달러까지 국내 증권사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김철민 PD께서 예.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5만 7천 달까지 7만 3천 5만 7천 달까지 대선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오늘은 뭐 사실 예. 다른 요인에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5만 7천 달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비트코인의 업체들조차도 인기가 없다 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강국에 대한 발언이 좀 희색하면서 예. 자 비트코인 강국하면 달러가 약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강국에 대한 이렇게 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달러 강세 쪽으로 선회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트럼프가 계속해서 달러 강세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비트코인, 강달러 이렇게 좀 뭐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본다고 하죠. 이렇게 네.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달러 임페리얼 서클의 이상 조짐이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강달러 선호 입장은 그 의미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아주 홍익국에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 또 국민의 공복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약의 약자는 약속할 약자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약속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자기 사익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찌됐든 달러 강세에 대한 발언은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전에 한번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이상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짚어주셨죠. 진단해 주었습니다. 예.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해서 아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김천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이상 조짐이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달러 강세 위주의 브레튼 우지 체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중심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시니어리티 이펙트, 글로벌 이익 차원이 화폐 발행 차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치를 이끌었던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면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들어와서 그동안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주도했는데요. 예. 이게 임페리얼 서클의 이상 조짐이면 이것도 자금이 이탈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자 트럼프의 강달러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월 초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악재였던 엔캐리 자금 청산도 달러가 강세 발언한다면 이것도 우려가 부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달러 캐리 청산 문제도 사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 기자께서 그런 했습니다. 정확히 예. 기억하는데요. 일부에서 증권사에서 뭐 그때 달러 캐리 청산 어두울 때 더 어둡게 얘기해가지고 그랬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달러 캐리 장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이런 쪽의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께서 하는 입장도 아마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예. 만약에 9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라든가 전 세계 증시에 악재를 작용했던 사실 달러 캐리 청산 운동도 트럼프의 강달러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우려시킨다면 사실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에서 이것만큼 좋은 호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을 겪었던 트럼프 후보와는 다르게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토론에 나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는 사실 막말 파동이 있었지만 트럼프 진영의 스텝진들은 대선이 심각한 걸 보고 정책 개발을 했는데요. 트럼프와 JD 벤스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자기 1인 독재 내지는 이런 쪽에 얼만큼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그래서 트럼프 후보 진영 차원에서도 예. 트럼프라든가 JD 벤슨의 비난이 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을 보이는 겁니다. 예. 반면에 해리스는 카말라 노비스라리죠. 사실은 그 사이에 막말이라든가 파동보다는 정책 개발에 더 됐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간 관계상 얼마가 됐습니까? 해리스가 후보가 된지. 그래서 바이든노믹스를 이렇게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느냐.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사실 그 짧은 기간에 막말 파동을 인도했던 트럼프와 달리 정책 개발에 바이든노믹스와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보면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하는 원래 그 오바마노믹스 바이든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바이든 정부 때 최대 경제 성과라면 완전 고용인데요. 최근에 좀 김이 빠지는 경우 있죠. 그렇죠. 최근에 좀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예. 자, employed magnetic policy 일자리를 끌어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이든노믹스와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더 강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트럼프 때 지워졌습니다. 복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근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유색 인정,
저소득층에 그렇죠. 해당됩니다. 오바마 헬스케어를 대야 결과적으로 보면 미 국민들이 이거의 혜택을 받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의사들, 기득권적인 의사들도 반발이 많아서 국내에 공교롭게도 의료 파동과 관련돼서 미국도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종교에 대해서 강경 노선이 트럼프죠. 예. 근데 트럼프의 강경 노선이 희색될 만큼 해리스가 종교에 때린다. 때린다. 관세율이든가 70%인데 여기는 100% 때린다. 예. 더 강경하다. 그래서 세 가지 점이 바이든노믹스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는 엔캐리 금지, 그리고 해리스 쪽은 빅테크 킬러 해고입니다. 이게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빅테크 예. 킬러를 해고시킨다면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이것만큼 좁지 않습니까? 왜냐? 빅테크 기업들은 뭐 환영하겠죠. 그렇죠. M7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가 이 빅테크 킬러를 해고시키느냐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접적, 직접적 압력이든 예. 이 빅테크 업체들은 자금을 지금 해리스 쪽에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킬러라는 발언은 어떻게 나왔을까? 예. 바로 아마존 킬러라는 부분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킬러에서 유래돼서 빅테크 킬러로 확장됐던 예. 바로 아마존 킬러를 해서 유명해지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FTC 즉 이렇게 거래위원장까지 임명됐던 공정거래위원장,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예, 그렇죠. 리나 칸이 바로 빅테크 킬러, 아마존 킬러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킬러의 발언은 본인 자신이 아마 이분이 예일대를 나오셨을 겁니다. 예일 교수로 예. 했는데요. 바로 뭐냐? 이분이 논문 때 그렇죠. 킬러 인수 제한, 킬러 인수 제한이라는 M&A 때 킬러 인수 제한이라는 해서 그 표현에서 예. 여기에 아마존 킬러가 됐고 그 다음에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빅테크 킬러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보면 M7이라든가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빅테크 CEO들이 돈을 좀 왕창 이렇게 해리스 후보에 주면서 예. 사실상 리나 칸을 해고시켜라 하는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해리스가 과연 지금에서 가장 이렇게 표심을 얻는데 좀 부진한 것이 빅테크 업종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표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2차 TV 토론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이 지금 월가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리포트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이번에 TV 토론이 없다 하더라도 TV 토론에서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월가의 시각들을 이렇게 보면 해리스가 저소득층 이렇게 유색 인종을 대변한다 이렇게 본다면 예. 본인 자신이 당선하더라도 사실 리나 칸은 바이든 대의 가장 애제자로 애착을 느끼는 경제 강조입니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렇게 리나 칸은 FTC 현장에서 해고보다는 뭐 해임되지 않겠느냐, 해고 좀 이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물러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빅테크 킬러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 측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예상은 TV 토론에서 빅테크에 대해서 해리스가 발언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는 예. 워낙 트럼프와 JD 벤슨 측이 이 빅테크에 대해서 워낙 세게 여기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의식한다면 이번에 모종의 발언을 잊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트럼프 측과 그 다음에 JD 벤슨 측의 이 빅테크 기업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적대적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적대적이다. 예. 이 문제는 빅테크 업종들은 보난자 이펙트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는 AI라든가 이런 측에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도 사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 투자도 자기 돈으로 합니까? AI 하면 글로벌 자금들을 끌어들이죠. 그죠? 끌어들이죠. 그 자금에서 사람도 끌어들이죠.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 증권에서도 고객 돈 가지고 수익이 나면 고객에 돌려줘야지 왜 본인 자신이 재산을 불려야 됩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예. 가져가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기능을 다해야 되거든요. 고객 돈 가지고 돈 불렸으면
이게 다 본인 자신의 돈입니까? 예대 반치를 해서 은행들이 돈 벌면 왜 자기 돈입니까?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bonanza 이펙트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여기 AI라든가 디지털 교육이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 탓한 것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스케일 예. 이펙트죠. 그래서 적대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엔비디아 일국 일제 체제다. 대만도 중국과 똑같다는 측면에서 지금 대만계 앙떼 프리너들이 그게 젠슨 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미국에서 빅테크 업종을 지금 주도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경하면 대만도 강경한다. 전면적으로 손본다. 그런 예. 쪽도 두 번째 빅테크 관련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상 바이든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옹호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IRA법, A법, 예.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굴기법, 반도체 굴기법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옹호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입장에서는 친트럼프의 빅테크 기업 쪽에 서는 것은 잘못 쓰는 거다. 이게 세 번째거든요. 예. 세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빅테크에 대해서는 아주 숨을 못 죽일 만큼 가장 강력하게 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리스가 예상으로는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이 돈을 많이 쓰고 화답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건 돈을 주더라도 이게 강경한 입장에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쪽에 돈을 주겠습니까? 여지가 있어야 되죠. 예. 트럼프 쪽에 돈 받았고 저게 트럼프의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에 주는 거거든요. 해리스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가 워낙 빅테크에 대해서 아주 꽁꽁 묻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도 좀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 월가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앞날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월가에서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킬러는 방금 얘기해 주신 리나칸이고 네. 코인 킬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인데요. 이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인 킬러가 바로 지금의 SEC 위원장의 캔슬러죠. 예.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트럼프 측에서는 슈퍼 비트코인 강국 걸 때 이 사람 해고시켰다는 입장이었었죠. 예. 그래서 빅테크 기재와 거의 동일하죠. 예.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결국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인데요. 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 얘기하죠. 예. 근데 해리스는 자막에 넘어가겠습니다는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우호적 입장이라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트럼프 것처럼 사실 캔슬러 코인 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 빅테크 킬러보다는 이렇게 코인 킬러에 대해서 캔슬러에 대한 해임하는 이번에는 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2차 TV털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 오늘 다행스럽게 미국 증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낙관론이 나오고 톰린이라는 사람도 마이너스 10%에서 10%로 다시 잉크드 마리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 정도 올라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TV털에서 엔킬리 자금의 청산 우려 발언, 예. 그다음에 금지 발언,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킬러 해고 발언이 나오면 미국 증시는 진짜 연말 장세가 나올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TV 2차 토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